치과 치료는 소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치료 결과, 만족하는 치료 결과는 환자와 의사 공동의 목표입니다.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의술 못지않게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환자와 의사 각자의 입장에서 관점의 차이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일단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여기서 환자분 개개인의 다양한 상황,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심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반영하고 의견을 경청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 의사 사이에 소통이 잘 되어야 흐름을 함께 하고 공감하는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물론 의사가 환자한테 설명을 잘 해드려야 하고 환자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또한 치료 수식과 치료 과정, 치료 목적과 치료 결과에 대한 환자의 이해와 인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치과 임상에서는 여건상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환자에게는 생소한 내용들이어서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상들은 치과에서 마저 다 해드리지 못한 설명들, 그러나 환자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을 위주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치주조직 재생술, 치조골 이식술에 있어서 엔도게인과 PDRN 주사를 사용했던 임상 사례와 치료 결과를 소개할 영상으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치조골을 비롯한 치주 조직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야 이런 치료 수식들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주 조직을 설명하는 영상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치주 조직이란 말 그대로 치아 주위 조직입니다. 즉 치아를 감싸고 있는 주위의 조직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여기에는 치조골, 잇몸뼈죠. 치은, 잇몸입니다. 치주인대, 치아와 잇몸뼈 사이에 있는 섬유성 결합 조직입니다. 그리고 백악질, 치아의 뿌리를 덮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렇게 4가지 조직이 포함됩니다. 용어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조골의 한자를 살펴보면 치는 치아, 조는 오목하게 들어간 곳입니다. 목욕하는 욕조에 쓰이는 그 조입니다. 골은 뼈입니다.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치조골은 치아를 담고 있는 뼈를 의미합니다. 치아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아래 턱뼈를 갖고 있습니다. 위의 턱은 상악, 아래 턱은 하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용어가 갖는 전달력의 차이가 있어서 위 턱뼈는 상악골, 아래 턱뼈는 하악골, 이렇게 제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치과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치과 용어라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좀 생소하셔서 그렇지 제 영상을 보시다 보면 곧 익숙해지실 겁니다. 영상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상악, 하악, 턱뼈에서 올라온 능선 부위를 치조골이라고 부릅니다. 치조골은 치아에 뿌리가 박혀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치아가 없어지면 치조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치아가 없으면 더 이상 씹는 힘에 의한 자극이 치아를 통해 치조골에 전달되지 못합니다. 용도가 없어져서 치조골의 흡수,
또는 위축이 진행됩니다. 그 결과로 치조골의 부피는 줄어들고 치조골의 골질도 약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조직이나 기관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무용성 위축은 우리 몸 어느 곳에서나 일어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멋있게 키워놨어도 한동안 운동을 안 하면 근육량은 곧 소실될 거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기스를 한 달 정도만 하고 풀어보시면 팔, 다리는 아주 가늘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빠지는 치조골은 잔존 치조골이라고 부릅니다. 잔존 치조골이라는 용어의 뜻에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없어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뼈, 이제 쓸모없는 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대에는 잔존 치조골이라는 용어가 더 이상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 시대에서는 더 이상 쓸모없는 뼈가 아닙니다. 쓸모가 많은, 꼭 필요한 뼈입니다. 치조골이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임플란트 또는 틀니를 하신다면 여건이 많이 불리해집니다. 잔존 치조골이 쪼그라들면 부피가 줄어들어서 심을 수 있는 임플란트의 길이와 굵기에서 제한을 받게 되므로 구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사이즈 임플란트 고정체를 심어야 더 튼튼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잔존 치조골 흡수가 진행됨에 따라서 심을 수 있는 임플란트 고정체 직경의 변화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발치 직후에는 큰 어금니 부위에는 파란색 6mm 직경의 임플란트 고정체가 들어갈 수 있고 작은 어금니 부위에는 노란색 5mm 직경의 임플란트 고정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치조골 흡수가 더 진행하면 치조골 부피가 더 줄어들고 심을 수 있는 임플란트의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노란색 5mm에서 초록색 4mm로 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치조골 흡수가 더 진행되면 이제는 치조골 이식을 해야 합니다. 치조골 부피가 충분히 남아있을 때 큰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심겠습니까? 아니면 치조골 부피가 많이 쪼그라들 때까지 기다려서 작은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심겠습니까? 잔존 치조골의 흡수는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잔존 치조골 높이의 감소는 하악이 상악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잔존 치조골 골질의 약화는 상악이 하악보다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발치 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장 왕성한 치조골의 흡수가 일어나고 그 후에는 점차 흡수되는 속도는 줄어들지만 평생 흡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세 줄 요약입니다. 치조골은 턱뼈에서 치아를 잡아주는 부위다. 치아가 빠지면 잔존 치조골은 쪼그라든다. 치조골이 없어질수록 임플란트 또는 틀니치라는 조건이 안 좋아진다. 이상으로 치주조직, 치조골 1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